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 세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어제 구속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대장동 개발 이익의 25%, 약 700억 원 정도를 받기로 미리 약속했다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자, 검찰은 이 두 사람이 지난해 10월 구체적인 금액을 최종 협의를 한 뒤에 확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 전 본부장은 실무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검찰은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유 전 본부장 측의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11억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빌린 게 맞잖아요. 사업자금을 이혼하면서 위자료 쓸 돈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빌렸고,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뇌물 받아가지고 축적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자, 검찰은 일단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그리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알려준 자료 등을 통해서 이 해당 사실들을 확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더라도 그 당시, 그러니까 2015년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할 그 당시에 뭔가 특혜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 돈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그 얻는 이득의 한 25%로 설정했다라는 게 지금 보도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015년도에 어떤 약정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설계에 있어서 화천대유라는 어떤 업체를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가 됐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다만 그 700억 원을 25%, 그 이득의 7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자금이 다 흘러갔는지는 아직 아닌 것 같고, 검찰이 확보한 바에 따르면 올 1월에 이 5억 원을 수수했다라는 게 자금 흐름으로 드러났다는 게 지금의 보도 내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2015년도에 약정한 그 사실, 그리고 올 1월이라면 거의 한 6년이 경과해서 돈이 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 설계에 있어서 뭔가 특혜를 줬다라는 것은 경영 판단으로 배임에 해당할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뇌물 성격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배임의 혐의도 좀 벗어나긴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이 대장동 개발 수익의 25%를 유 전 본부장이 받기로 했다. 그랬는데 이 액수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70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액수가 언급되는 부분에 대한 유 전 본부장 측의 입장은 또 어떤지 들어보시죠.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실제로 뭐 약속도 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걸 저희가 밝힌 겁니다. 그게 범죄 사실이 된 거고.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 25% 수익금을 돌려받기로 했다, 700억 원 정도다, 이런 언급들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근거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해명을 들어보니까 아니다, 그냥 농담처럼 700억 그럼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를 검찰이 혐의로 지금 확정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이 해명에 대해서는. 일단 700억을 줄래 말래라고 농담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의 관계가 예를 들면 단순한 친구거나 아니면 뭐 화천대유 안에 있는 내부 주주 사이의 관계라거나라고 네. 하면 서로 뭐 이익 배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관계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건 인허가와 관련한 뭐 이런 여러 가지 설계와 관련한 사항을 담당했던 공적 지위에 있던 인물과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이득을 가져간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지배주주와의 대화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녹취록을 정확하게 들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설령 웃으면서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과연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25%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실제 일부 자금이 성금 쪽으로 흘러간 것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네. 그럼 준 사람인 김만배 씨도 곧 소환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지난번에 한번 용산경찰서였나요? 네. 출석을 하기도 했었죠, 김만배 씨가.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의아했던 게 그때 왜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는가 아하. 굉장히 의아했었는데요. 당시로서는 자료가 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유동규 씨가 일부 자금을 받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고 네.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 씨도 빨리 소환을 해서 사실 구속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관계자들이 있고 또 앞으로 말을 맞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은 김만배 씨에게도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빨리 소환해서 가능하면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경찰에 이 800억 원 이상의 돈에 이상한 흐름이 있다라고 알려준 게 지난 4월, 5월 이때쯤인데 그때 이미 나왔던 사실만으로도 유동규 씨는 특정 혐의에 굉장히 가깝게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